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3-2, 그다음에 페이지로는 17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으로 넘어왔냐면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안 본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만 볼 텐데 아마 기말고사를 보면 여기가 거의 100%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 이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5월달 수업이 이번 수업 포함해서 2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2번 남은 수업은 지금 한글 창제 원리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수업이 2번 남았고, 그 다음에 6월 한 달은 올리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3, 4단원을 다시 하고, 이 책은 다시 7월에 쓸 텐데, 7월에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필기를 하지 말고, 중요해. 이 책에 필기를 하지 말고 그냥 동영상을 듣기만 하세요. 알겠죠? 학원에 나온 친구는 이제 그 선생님이 책을 복사를 해서 줄 텐데 인강되는 친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노트에 필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책에다가 필기를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왜냐면 7월에 다시 써야 하니까 이 책을 그때 가서 제대로 필기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노트에 따로 필기를 하시고 지금은 책에다가는 필기를 절대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어쨌든 이제 시험 우리가 보게 되면 꼭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미리 한 번 더 미리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밑에 개념을 보면 한글의 창제 배경, 즉 이제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자, 일단 한글이란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훈민정음이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는 훈민정음이란 이름이었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죠? 우리 이제 10,000원짜리 지폐에도 있는 세종대왕님이 만들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한글 창제 이전에는 그럼 어떤 언어 생활을 했느냐? 자,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했다는 것. 자, 알아둬야 될 게요. 우리 말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자는 그래서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중국의 말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말을 완전하게 표기하지는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자는 또 수가 굉장히 많죠, 글자 수가. 그래서 양반들이야 이제 시간이 뭐 막 여유가 백성들에 비해 일반 백성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자를 외울 시간이 있지만 백성들은 이제 한자를 외울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죠. 예를 들어 한자로 된 안내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서 잡혀간다거나 아니면 한자로 쓰인 책을 읽지 못해서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거나 혹은 글자를 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거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님이 언제 1443년에 여기 나와있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1443년에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뜻을 보면 여기 가르칠 훈,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창제는 1443년에 했지만 이제 반포, 백성들에게 알리는 반포는 1446년에 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의 창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이 번호를 매겨서 보면 아마 정리하기가 쉬울 텐데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야. 자, 상형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도 나와 있죠. 모양을 본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모양을 본떴느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발음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뭐 혀, 그죠? 입, 이, 목, 구멍 이런 것들을 발음기관이라고 하죠. 즉 말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기관을 발음기관이라고 하죠. 옆에 보시면 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의 기본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5개를 먼저 만든 거예요. 이 자음 기본자는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예요. 자, 먼저 기역부터. 자, 기역은 지금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라고 돼 있죠.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혀의 뿌리는 여기 뒤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옆에서 보면 지금의 기역이랑 모양이 비슷한 거 알 수 있죠. 여기 그죠? 자, 다음으로 니은은 혀소리인데요. 혀끝은 반대야. 혀의 맨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역시 옆에서 봤을 때 니은의 모양과 비슷한 거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여기 보시면 지금 니은이랑 비슷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입의 모양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음을 이제 생각나게 했죠. 여기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미음처럼 보이죠? 네 번째,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역시 여기 보시면 여기 앞니를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시옷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은 목구멍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자음이 기본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이, 목구멍 이렇게 5가지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5개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째 원리는요. 가획의 원리예요. 더할 가짜, 무엇을 획을 더한다 이런 뜻이죠. 방금 얘기했던 이 기본자 자음에다가 획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음의 기본자에 소리의 색이 이게 중요해.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드는 게 가획자들이에요. 자, 우리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추가해. 그럼 뭐가 되죠? 키읔이 되죠. 여기 옆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니은에 획을 추가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 획을 추가하면 티귿이 되죠. 그 다음 미음은 비읍, 비읍은 피읍, 시옷은 지읒, 지읒은 치읒. 그 다음에 이응에 여기 우리 적은 처음 보는 문자가 하나 나왔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이 이름은 여린 히읗이야. 여린 히읗 그리고 히읗.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9개가 가획자들이 돼.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들이 되죠. 그때 병서의 원리를 보기 전에요. 여기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자, 이채자라는 글자들이 있어. 달을 이자, 몸채자를 썼는데 한자로. 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라는 거예요. 상형의 원리도 가획의 원리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3개의 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기역 칸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글자 하나 있고요. 사과 꼭지처럼 생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니은 칸에 리을, 그리고 여기 시옷 칸에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생긴 이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과 모양처럼 생긴 아이의 이름은 옛 이응이에요. 자, 여기 이응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이응에 뭐 옆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 이응은요 발음을 할 때 혀의 모양이 기역이랑 비슷해요. 어금니 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기역 옆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초성, 종성, 그러니까 그 초성, 종성 알죠?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여기가 초성, 여기가 종성이죠. 여기서 쓰였던 글자가 이제 얘 이응이란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지음의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반치음이에요. 뭐 시옷과 지읒의 중간 정도의 발음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음의 기본자들이야. 그러면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 아까 여기에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들이 개수가 몇 개였죠? 요거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5개였죠. 그리고 여기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게 9개죠. 그리고 이체자 3개죠. 5 더하기 9 더하기 3 하면 17개죠. 그러니까 총 17개가 자음의 기본자들이에요. 병서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병서의 원리인데, 자, 병서는 여기 나와 있죠.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 이게 병서의 원리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근데 병서의 종류는 2가지인데, 각자 병서라는 게 있고요.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이제 알려주면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각자 병서나 합용 병서가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이제 써주는데 그냥 쓰세요. 각자 병서나 합용 병서. 자, 각자 병서는 이제 같은 문자를 이제 나란히 가로로 쓰는 요거고요. 이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둘 혹은 세 글자를 서로 다른 세 글자를 쓴 요게 이제 합용병서예요. 그래서 각자병서 같은 거는 이제 지금의 된소리죠. 이런 것들, 그죠? 합용병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 시옷, 기역, 그죠? 시옷, 디귿, 아니면 뭐 비읍, 지읒, 아니면 예전에는 3개까지 있었어요. 뭐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어두자음군, 이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뭐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3개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병서라고 불러요. 까지가 자음이었다 하는 거. 이 병서는요 기본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17자 안에는 이런 게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은 모음이죠. 자, 모음자를 만든 원리 역시 첫 번째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둘 다 상형이야. 뭔가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었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즉 자연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천지인. 하늘은 천이죠. 한자로. 땅은 지, 사람은 인이야.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부르죠? 요거 이름이 아래아죠. 아래에 오지만 아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있죠. 이 맞밤이라고 있는 거죠. 아래에 오지만 아, 그죠? 제주도에서는 가끔 아직도 쓰기도 하죠. 혼자 없어 얘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주 하늘의 둥근 모습을 통해서 아를 만들었고, 땅의 평평한 모습을 통해 사람이 세로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는 자음처럼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들이야.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3개. 자, 그다음 2번째 원리는 합성의 원리야. 합성이라는 건 2가지 이상을 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 이 셋을 서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아가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오랑 비슷하고요. 밑으로 가면 오. 이 앞으로 가면 오 밖으로 가면 아죠. 그래서 오, 아, 어.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인 으랑 이에 아래아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오와 어를 처음으로 합했다. 초출자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합했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다시 초출자에다가 얘네가 초출자였죠 방금. 아래아를 다시 한 번 더 거듭합해요. 재출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럼 얘네도 개수를 세워볼까? 그러면 기본자 3개에 초출자 4개, 제출자 4개죠. 그럼 몇 개? 11개가 되죠. 아까 자음이 몇 개였죠? 17개였죠. 모음은 11개네요. 더하면 28글자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에 이제 그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28글자를 만드노니 할 때 그 28글자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쓰지 않은 글자들 있잖아. 요거는 그럼 무슨 색으로 해볼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쓰지 않은 글자 여기 아래야. 지금 안 쓰죠. 소실됐죠. 그리고 여기 반치음 소실됐고 예디음 소실됐고요. 여린 히읗 4개가 없어졌잖아. 28에서 4 4를 빼면 24개.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의 현재 자음과 모음의 기본 개수는 2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8문제 밑에 답이 있긴 한데요. 보지 말고 8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동영상 멈추고요. 1번에 자, 한글은 이웃나라 문자를 조금씩 고쳐서 만든 글자. 절대 아니죠. 독창적으로 만든 글자예요. 2번에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 고유의 문자는 혼, 민, 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기본자라 성형 대상을 바르게 연결하래. 기역은 무슨 소리였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어금니 소리. 니은은요,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소리. 미음은 입, 히읗은 이, 이응은 목구멍. 이렇게요. 4번에 키읔, 디귿, 티읕은 니은, 디귿의 기역, 니은의 소리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건데 획을 더했다. 가, 획.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은 이미 만든 글자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가로로 썼는데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건 병서. 옆에 자, 역시 상형 대상을 바르게 연결하래.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세로로 서 있죠. 자, 모음 오, 우, 아, 어는 모음의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요, 유, 야, 여는 오, 아오의 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합, 성, 혹은 합용의 원리, 합용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8번에 모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에는 합성의 원리 적용됐죠. 은은 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자, 아래아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아래아는 하늘의 모양을 본떴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 자음, 이응에 관한 설명이었죠.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됐나요? 이어서 4번의 한글의 특성 볼게요. 자, 일단 한글은 첫 번째로 글자의 수가 다른 글자에 비해 적은데 자, 옆에 보시면 일본어의 글자 수는 100여 개 정도, 그 다음 알파벳은 50개, 그리고 중국어 한자는 3만에서 5만 개 정도 된대. 그런데 한글은 몇 개야? 4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개만 알면은 자음 모음 합쳐서 40개만 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쓸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글자니까 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왜 24개야? 이건 기본자야. 얘는 모든 그 자음 모음 다 합쳐서 40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40개만 알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자예요.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해서 다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죠. 정말 대단하죠. 세종대왕님. 그죠? 세 번째,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즉,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즉 어느 단어에 들어가든지 오로 발음이 되지만 영어 알파벳 오는 단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리값과 글자가 반대로 썼네요. 소리값과 글자가
1대1의 대응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값은 무조건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소리값만 가지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A로 A, 그 다음에 R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한글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 R로 발음이 되지만 영어에서 테이블 할 때는 A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휴먼 할 때는 어로 발음이 되지. 그 다음에 애플 할 때는 얘는 또 A로 발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A인데 테이블, 휴먼, 애플 다 다르게 A가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똑같이 발음이 되는 한글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쉽죠. 네 번째,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음절은 글자 수죠. 음절 하면 두 글자잖아.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어 적은 수의 글자로 의미를 표현하고요.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아 쓰기가 있고요. 풀어 쓰기가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써볼게요. 모아 쓰기로 안녕하세요를 썼어. 얘를 풀어 쓰기로 쓰면요. 쓰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쓰는 게 풀어쓰기예요.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둘 중에 딱 봐도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야? 모아쓰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음절 단위로 글자 하나 음절 단위로 쓰고요. 그죠? 음절인 게 글자 하나하나니까요. 그래서 독자가 의미를 빨리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쉽다는 게 음절 모아쓰기의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모아쓰기의 장점은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쓰기로 쓰는 경우는 이제 영어는 풀어쓰기로 쓰죠.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자,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컴퓨터 자판의 입력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하는 이중 작업이 필요한데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자판에서 바로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빠르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 자판 잘 생각해보면 왼쪽에 자음이 있고요. 오른쪽에 모음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씩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빨라. 근데 영어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것도 하나의 한글이 가지는 정보화 시대의 어떤 장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휴대전화 자판에 글자를 만드는 원리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합성의 원리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흔히 그래서 천지인 자판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그거 쓰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거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이 아래야 으 있죠. 이거 천지인. 여기 천지인 자판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랑 의이를 합해서 다른 모음을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자판.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자판도 있어요. 획추가, 그치? 혹은 뭐 쌍자음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 요거는 이런 거야.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쌍자음, 왼쪽은 획추가가 있죠. 이런 자판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용한 자판들이잖아.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도 한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한글이 이렇게 21세기에도 영향을 이제 정보화 시대에 미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옆에 9번, 10번, 11번 세 개만 일단 풀어봅시다. 동영상 멈추고요. 자, 한글은 글자 수가 몇 개? 40개죠. 다른 문자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은 편이다. 그 다음에 보기와 관련 있는 한글의 특성.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되지만 영어 알파벳의 오는 단어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이 된대. 그러니까 다 한글의 특성이지만 그죠? 그 중에서
보기랑 맞는 걸 골라야지. 5번이죠. 그 다음 휴대전화 자판의 기본 모음자 아래와 의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데는 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거지. 됐나요? 그래서 지난주는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갔어요. 앞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진도는 이제 막바지라서 조금밖에 안 나가서 그냥 대충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따로 없어요. 이제 학원에 와서 프린트를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정이 뭐 되면은 따로 연락을 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